네. 자리가 없으세요? 자리가 없으시면 옆 교실에 자리가 있으실 거거든요. 저희가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네. 요쪽에 자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네. 예? 네, 같이 들어가셔도 돼요. 요쪽에 자리가 있어요. 이거 305실. 근데 자리가 근데 없어서 자리가 없어요. 이쪽으로 그냥 저렇게 가기 때문에. 좀 통제 좀 해주세요. 자, 11시죠? 자, 먼저, 작성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데, 잠깐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05 계시는 분들도, 잘 들리시죠? 자, 저희 여기가 307호, 305호인데요. FAT 1급, 2급 동시에 개강을 해가지고 지금 동시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다 들어가는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두 반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요. 하만휘 회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급 강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FAT 1급 강의. 그 다음에 옆교실 305호에 계시는 선생님은 이제 김채현 선생님 제가 적어드릴게요. 네, 김채현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인사드리세요. 네, 네. 자, 2급 이제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항상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공인회계사고요. 그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한 10년 조금 안 되게 했어요. 3일회계법인 서울에 있는 3일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일본 동경 오피스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강의한 지는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는 실무를 했던 회계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무를 쭉 오랫동안 했어요. 강의 경력보다 실무한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릴 때 특징이 실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고 실무 경력이 있는 강의하는 회계사는 서울에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제장을 좀 할게요. 재수없어도 서울에도 많지 않아요. 전산세무회계나 FAT 강의하면서 회계사, 특히, 대형 회계법인에서 오래 근무한 회계사님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보통 쭉 실무를 하시지. 근데 저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어쨌든 실무를 그만두고 개업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우연찮게 강의를 시작했는데, 3년 전에, 3년쯤 됐어요. 강의한 지는요. 만 3년 조금 더 됐는데, 그냥 어찌어찌 제주도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뭐 욕먹진 않을 정도여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실무도 했었고 강의도 그렇게 못하진 않는다는 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 저도 처음에 할 땐 저도 이제 많이 부족했죠. 근데 점차 나아지고 있고 못 들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만 열심히 하시면 이게 안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앵글 밖에서 얘기하고 있었군요. 네, 여러분만 열심히 하시면 얻어가실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제 소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떠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채연 쌤 소개도 드려야 되는데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네. 수업 시간에 부탁드릴게요. 네. 자, 김채연 쌤도 아주 강의 잘 하시는 분이니까 네.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 의미로 중요하고요. 이렇게 대면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학원도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제가 딱, 목표 50분, 11시 50분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그때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거 한 장짜리 나눠드렸죠? 오리엔테이션 안내 자료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훈련 과정의 개요,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지 돼요. 세무, 회계, 자격증, FAT 1급, 취득과정. 자, 여기 FAT 1급 또는 2급이 되겠죠? 1급 또는 2급 취득과정. 이게 정식 그 과정명이에요. 과정 명칭이고요. 자, 일단 FAT 1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FAT 1급, 1급 과정. 1급 과정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1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26일, 금요일까지.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과정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09시 30분인가요? 오전 9시. 오전 9시 30분. 9시 너무 빠르잖아요. 그쵸? 13시 20분까지. 4교시예요. 50분 4교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의할 거는요, 마지막 주는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 다음 주로 안 넘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주로 안 넘기기 위해서 금요일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하루 4시간이에요. 하루 4시간. 4시간, 그쵸? 그래서 총 138시간짜리 과정이에요. 총 138시간짜리 과정. 이게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연기가 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강의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요 시간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폭설이 내려가지고 강의가 연기됐다. 그럼 하루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8시간 총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138시간이면 몇 강이 될까요? 34점 몇 강인데 35강을 해요. 마지막 날은 2교시까지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요일 마지막 종강 날은 2교시예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 중에 수업이 없는 날, 즉 빨간 날은요. 월요일, 목요일 사이 끼지만 빨간 날은 2월 11일. 이게 목요일이었나? 언제죠? 설날 연휴죠? 구정 연휴. 끼니까 이날을 쉬어요. 빨간 날을 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겹치는 빨간 날. 그러니까 2월 11일 쉬고요. 또 빨간 날이 언제 있어요? 3월 1일 있죠?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3일절이죠? 3일절이 월요일인가요? 네. 빨간 날을 쉰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공강 없습니다. 쭉 수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FAT 2급 볼까요? 2급. FAT 2급은요, 개강일이 같아요. 월요일부터, 2급도 볼까요? 2급. 월요일부터 2월 23일 화요일까지예요. 한 달이네요. FAT 1급은 거의 2달인데, 요건 짧아요. 좀 짧습니다. 한 달 과정이고요. 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에요. 지금 짠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간은 저녁입니다. 7시가? 9시? 19시. 그쵸? 19시부터 21시 50분. 하루에 3시간씩이에요. 50분 3시간. 총 강의 시간은 60시간이고요. 60시간 3시간이면 20강이죠? 20강.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주일에 5번이니까 20강이면 5주. 이렇게 끝나는 과정이에요. 수업이 없는 날은 설날 연휴 11일. 그쵸? 2월 12일. 왜냐? 금요일도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쉬고요. 3월 달은 해당이 없겠죠? 2월 달이 끝나니까. 그쵸? 요렇게, 수업이 없는 날, 주의하시면 돼요. 빨간 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지금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 속보도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코로나 관련한 거는요. 자, 그 다음에 그 훈련 과정 개요에 훈련 대상, 훈련 과목이 있는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뭘 배우냐? 그러면 언제 하는 건 알겠다. 그럼 뭘 배우냐? 이거 신기하죠? 이거 물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망작입니다, 망작. 이게 워터초크가 분필가루가 안 날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지우는 게. 분필가루 날려도 좋으니까. 네. 자. 일단 1급, FAT 1급 우리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FAT 1급은요, 전체 훈련 기간 138시간을 요렇게 본다면, 이론 수업이 60%고요, 실무가 한 40% 돼요. 이론이 60%, 실무가 40%. 여기가 이론, 실무, 실기라고 할게요. 이론은 말 그대로 제가 판서 이렇게 실판에다가 쓰고 여러분이 메모하고 노트하고 뭐 하는 요런 거 전형적인 그냥 이론 수업 이 60% 정도 되고요. 전체 수업 시간에 전체 비율로 대충 따지자면 실기가 한 40% 돼요. 이 실기는요 앞에 컴퓨터 놓여 있죠. 컴퓨터로 이제 입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기는 뭐냐? 실기는 다 아시다시피 더전을 씁니다. 더전 프로그램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론은요 FAT 1급 같은 경우는 전체 한 이론 수업의 한 3분의 1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럼 앞에는 뭐냐?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원리. 그리고 회계 원리인데 회계 원리의 앞에는요 요만큼 한 4분의 1 정도는 완전히 기초, 회계 생기초로 합니다. 요렇게 된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FAT 1급이잖아요. FAT 1급, 2급을 포함하는 1급입니다. 2급을 포함하는 1급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훈련 대상에 회계 초보자도 수강 가능이라고 돼 있죠. 회계 초보자도 수강 가능하게 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 부분. 앞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이시잖아요. 아니면 들었다 하시더라도 기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 2주까지는 안 되겠네. 1주 정도 하는데 엄청 중요해요. 회계는요, 바닥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위에 아무리 쌓아도 안 올라가요. 똑같아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엄청 중요하고요.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제대로 안 쌓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는 차차 수업 시간에 제가 하고요.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거. 시작이 중요하다. 이때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회계 1급이지만 기초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회계 처음 초짜도 가능하다. 요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급은요. 우리가 2급은 좀 작게 구성이 되어 있죠. 2급은 이게 전체 과정이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 반반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급에 제가 좀 실수를 했네. 거기 회계 기초, 아니구나. 어쨌든, 2급은요, 말 그대로 회계 반, 실무 반,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차이가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이 없죠? 부가가치세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자격증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배우실 건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1급은 실무와 이론을 배우고, 이론은 부가가치세법과 회계, 기초를 포함한 회계가 들어가고, 이 실기는 이론 때 배운 거, 세법, 부가가치세와 회계의 전표 입력 같은 거를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이런 걸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과정의 명이 뭐예요? 자격증이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취득 과정이죠. 자격증 취득 과정. 이게 제가 이 과정을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중에는 여러분 중에는 저는 자격증 관심 없는데요. 자격증 관심 없어요. 그냥 실무적인 능력만 좀 기르고 싶어요. 교양적인 수준으로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자격증 과정으로 한 이유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이 과정 회계 가르칠 때는요, 실무자 양성 과정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회계세무 실무자 양성 과정. 실무자 양성 과정.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은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왜 들으세요? 수업을. 회계세법 왜 배우세요? 뭐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직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그쵸? 업종 전환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들어요. 그쵸? 자기가 연봉을 더 받던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쵸? 이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기 위해서 들으시는데 결국은요. 자격증이 제일 뭐니 해도 여러 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세법 회계를 안다고 해서 이직이나 뭐 면접 보실 때 주절주절 얘기하느니 자격증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냥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효율적이고요. 효과적이에요. 보다 실무자 양성 과정으로 과정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수업을 듣는 것보다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하는 게 더 공부하기에 효율적이고 여러분과 강의하는 사람 모두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동기부여 측면에서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자격증 시험이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나라에서 여기서 봐요. 여기서 재원직업전문학교 여기서 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본다고요. 2달에 한 번씩 보는데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격증을 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목표가 보인다고요. 공부할 때 그렇게 그냥 나는 뭔가 자아 성찰을 자기 실현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것보다 자격증 취득하고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성취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교재나 이런 것도 자격증 시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돼 있어요. 교재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에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따세요. 이 기회에. 그냥 따시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따게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실컨 조컨 어쨌든 수업을 듣겠다고 해서 저랑 같이 개강일날 마주 한다면 여러분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따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기 보셨어요? 수기? 아니 후기? 학원 후기 좀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세요. 네, 억지로 땄다는 저 때문에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따게 해드려요. 딸 수 있는 필수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업 열심히 나오는 거. 그것만 하시면요. 억지로라도 제가 끌고 갑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하는 이유. 그러면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세무회계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이쪽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뭐 크게는 뭐 회계사, 세무사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재경관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자격증이 전산세무회계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전산세무회계라는 자격증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하실 텐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있고요. 우리는 뭐예요? FAT 1급, FAT 2급, F자 빼고 AT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두 자격증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해요. 두 개가 아주 성격이 비슷해요.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AT 자격시험, 우리가 공부하는 건 AT입니다.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요, 둘 다 목적이 중소기업의 회계세무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어떤 보다 고차원적인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회계사나 세무사 뭐 이런 전문 이론 자격증을 따는 거고, 요거는요 실무가 들어간 이 중소기업의 그쵸 일반적인 기업들의 회계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자격 시험이다. 둘 다 국가 공인이고요.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구성은요, 이론이 30점, 실무가 70점이에요. 보시다시피 실무가 좀 점수 배점이 많죠. 이거 배점이란 말이고요. 아니, 그럼 아까 공부할 때 실무는 60% 공부하고 이론은 60% 공부하고 실무는 40% 공부하는데 실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지가 않은 게 여기서 말하는 이론 30%, 실무 70%는요. 그 배점의 얘기예요. 배점. 근데 실무 70%는요. 이론을 알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론을 모르고는 실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점의 문제지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뭘 넣을지만 알면 프로그램에 어디다 넣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메뉴를 써가지고 넣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뭘 넣을지를 정확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론 30점, 실무 7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배점의 얘기예요. 30%, 70%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회계 60분 또는 9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의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70점 이상만 득점하면 합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여긴 없지만 응시료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아, 요거부터 까먹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며칠이죠? 16일이죠. 그 2월달 이게 매 2월 짝수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짝수월 2, 4, 6, 8, 10, 12 짝수월에 시험이 있는데 그럼 다음 짝수월 언제예요? 2월달이죠. 2월 17일이었나? 토요일 둘째 주, 셋째 주 2월 구정 다음 주 거기 있나요? 네, 구정 다음 주 토요일 연휴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여러분 보시려면요. 지금 응시 기간입니다. 접수 기간이에요, 지금. 21일까지 접수 기간이에요. 접수해 주셔야지 2월달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2월달 시험을 접수해 주셔야지 볼 수 있어요. FAT 2급은요. FAT 2급은 그때까지 수업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보실 수 있고 FAT 1급은요. 그때는 수업 시간이 안 끝나겠다. 그쵸? 1주 늦춰져서 안 끝나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데는 거의 그냥 시험 삼아서 시험 보시는 건 괜찮은데 합격이 될지 안 될지는 아니면 과정이 안 맞췄기 때문에 그건 좀 있네. FAT 2급 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의실이 많지가 않아요. 시험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뛰어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실 분은 빨리 하셔야지 돼요. 선착순이니까 자리가 없으면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2급 하실 분은 지금 옆교실에 있죠? 옆교실 들리시나요? 2급 하실 분은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지 자리가 없어서 못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1급은요. 우리가 4월달 노리면 되겠죠? 4월 노리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빈도 밑에 있네. 그치? 연 6회 짝수월 중 토요일 두 시험이 겹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요. 시험 날짜가 겹치진 않아요. 일주를 두고 항상 일주를 차이를 두고 시험을 보니까 되게 비슷한 시험이고 시험 범위도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보고 다른 쪽도 보고 한쪽을 보고 다른 쪽도 보고 양쪽을 보통 공부는 같이 하되 같이 따요. 차이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겹치진 않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공통점인데요. 이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하죠. 이건 뭐가 차이가 있냐?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이 주관사 이게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민간 자격증. 그러니까 주관사 주최하는 데가 AT 자격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고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한국세무사회예요. 이 공인회계사회랑 세무사회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이게 주체가 좀 다르고요. 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이 전산세무회계 시험은요. 원래 얘가 형이에요. 형. 얘가 오래됐어요. 전산세무회계가 한참 오래됐고 옛날에는 이 더전 프로그램이라는 걸 썼어요. 더전 프로그램. 더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회계 프로그램이거든요. 더전 들어보셨죠? 더전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쓰는데 옛날엔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더전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조금 안 되게 전에 더전하고 세무사회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더전이 야 나 너랑 안 해 그래가지고 튕겨 나온 거예요.
옆에 보고 있던 회계사 회가 얘네가 돈을 잘 벌고 있었거든요. 이 응시료가 짭짤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랑 하자.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만든 게 AT 자격시험이에요. 한 10년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존이 누구랑 짬짬이가 된 거예요? AT 자격시험이에요. 전산 세무회계 시험은 새로 만들었어요.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는데 큰 소리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더존 프로그램을 많이 참고했어요. 소송까지 가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한쪽을 알면 다른 쪽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을 제대로 공부하면 다른 쪽은 일주일만 이렇게 깨짝깨짝 만져보면 이 메뉴의 위치만 조금 바뀌어 있을 뿐이지 구동하는 그 로직이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을 공부하면 다른 쪽도 마스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왕에 더존 했으니까 더존 하시고 K랩 해서 전산 세무회계까지 정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존과 K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말씀드린 대로 더존이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이 구직, 이직 하실 때 더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존 프로그램, 그렇죠? K랩은요 거의 세무사 사무소 정도밖에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보편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는 거에서 AT 자격 시험을 공부하는 가장 유리한 점이 뭐냐면 더존 스마트 A를 할 줄 안다, 쓸 줄 안다. 요게 이제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끝나고 결제하실 때 나와서 기다리시다가 오늘 이거 하실 동안 결제해놓고 집에 가서 기다리시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이신 분을 들으시고 온라인 하신 분만 결제는 안 하셔도 되고 개강 전 월요일이죠. 월요일 개강 그전 꼭 못하실 분 해주시고 따로 오시면 돼요. 이번 오시 하신 분들 네, 그 305호실도요. 지금 저희 오리엔테이션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결제하신다고 하니까 결제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를 먼저 꺼내서 줘 두시면 요 설명드리는 동안에 결제되면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없이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네,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AT 자격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거는요. 네이버에 AT 자격 시험 전산 세무회계 치면요. 무지하게 요즘에 설명 잘 돼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그냥 AT 자격 시험만 쳐도 나오고요. 뭐 전산 세무회계 쳐도 차이점 이런 거 비교 되게 잘 돼 있어요, 요즘에. 그쵸? 블로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다? AT 자격 시험이다. AT 자격 시험이다. 그리고 전산 세무회계 자격 시험도 우리가 원하면 추후에 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자격 시험의 구성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자격 시험의 구성. 전산 회계가 있고요. 전산 세무, 이게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시험에 전산 회계가 있고 전산 세무가 있어요. 전산 회계에 대응되는 게 FAT예요. 전산 세무에 대응되는 게 TAT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계니까 financial 해서 F고요. 세무니까 T, tax 해가지고 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T 시험에서 회계에 대응되는 건 FAT, 세무에 대응되는 건 T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급수가요. 2급, 1급, 2급, 1급 이렇게 회계 2개,
세무의 2개 해서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계가 먼저예요. 항상 회계가 먼저고 그 다음 세무로 하시는 건데 회계의 2급수, 세무의 2급수 해가지고 전산회계 또는 FAT 2급, 전산회계 또는 FAT 1급 이게 대응이 되는 거고요. 전산세무 또는 TAT 2급, 전산세무 또는 TAT 1급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난이도는 당연히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굳이 얘기 드리자면 전산회계는 굳이 얘기하자면 입문 정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문, 회계에 입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산회계 또는 FAT 1급은요. 이거에 대비해서 뭐 기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의 기초, 회계 세무의 기초. 그 다음에 뭐 TAT 2급은요. 중급, TAT 1급은 뭐 고급,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가 취득하는 이유가 이직이나 구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직이나 구직 시장에서는 어느 게 필요하냐? 대체로 일반적으로예요. 일반적으로 요 정도가 필요해요. 요 정도 이렇게. 즉 FAT 1급 또는 TAT 2급 정도를 갖춰 주셔야지 좀 통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TAT 1급, 전산 세무 1급은 왜 아니냐? 이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져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좀 요거를 공부할 바엔 차라리 다른 자격시험 더 이론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게 실무에 좀 중점을 둔 이 성격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좀 성격이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잘 보통 수험을 공부를 안 하시니까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는 이제 하는데 가르치는 데도 많지 않고요. 많이 하진 않습니다. 자, 이 기초반과 중급인데요. 기초와 중급인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FAT 2급 1급이잖아요. 2급 입문인데 2급을 들으시는 분은 입문에서 60시간이 끝나지만 이직과 구직이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초까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또는 TAT 2급까지는. 그쵸? 잘 들으셨죠? 350. 네. 그래서, 요거로 들으시는 분은 1급과 2급 개강되는 반을 이어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급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은 이걸 건너뛰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그 과정 중에 회계 기초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길잖아요, 시간이. 2배가 넘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요, 2급, 1급을 똑똑 떼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지금은 FAT 1급이 2급을 포함한 1급 138이지만, 제가 강의를 개설할 때 이제는 1급만 2급을 건너뛰고 2급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1급을 개설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강의하는 건 좀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셨다고 가정하고 회계는 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순서대로 따야 되냐?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순서대로 안 따도 상관없어요. 바로 그냥 전산 세무 보셔도 되고 회계 보셔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아까 과정 구성과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게 FAT 2급은요. 이론은요. 회계 원리만 있고요. 실무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써요. FAT 1급은요. 회계 원리를 포함하고 추가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이 들어가요. 부가가치세법. 그렇죠? 당연히 더존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TAT 2급은 그러면 뭐냐? 회계 원리에 부가세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득세의 원천징수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소득세 다는 못 넣고 원천징수한 연말정산하는 거 있죠?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범위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늘어가고 당연히 회계 원리를 하고 회계 원리하지만 회계 원리도 조금 더 늘어요. 조금 더 범위가 조금씩 늘어요. 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도 똑같은 범위가 아니라요. 부가세 기초고 부가세 실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씩 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1이라고 100이라 그러면 TAT는 한 1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배씩 는다고 제 그냥 기준의 느낌에 1.5배씩 범위가 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배. 1.5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쵸? 오케이. TAT는 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법인세가 추가돼요. 법인세. 근데 법인세는 워낙 어렵고 이렇게 배워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TAT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여러분이 해가지고 이게 나랑 맞네 괜찮네 그러면 TAT 2급까지 노려보실 수 있어요. 이건 해보시면 감이 와요. 이건 내가 갈 길이구나.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요거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 전산회계하고 이 전산세무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요 전산회계, 전산세무는요 이게 더전이 아니라 K랩이라는 게 다르고, 그쵸? 그 다음에 요 회계 FAT 1급의 회계 원리의 범위가 조금 더 많아요. 이거 원가회계 있죠? 원가 관리 회계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전산세무회계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특징이 아까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약간 이론 위주의 약간 이론적이에요. 조금 지엽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론 위주고 AT 자격시험은 좀 더 실무 위주예요. 문제가 깔끔해요. 더 훨씬. 제가 생각했을 때 전산세무회계는 여기저기서 너무 이런 말 해도 되나? 올드해. 약간 문제가 올드해. 근데 AT 시험은 조금 더 새끈해요. 문제가 훨씬 나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가 관리는 저희 과정에는 안 들어가서 이게 FAT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원가 관리는 5문제에 10점 나오는데 그거 추가해서 공부를 따로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저희 과정 중에는 없습니다. 과정 중에는 없어요. 교재에 물론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아요. 여러분이 일단 원가 관리보다는 요거에 집중을 하세요. 이거에 집중하셔도 충분히 득점해가지고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 원가 관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도 못 맞췄다 하더라도 이거 잘 돼 있으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섯 문항 나오는데 개까지 5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격시험의 구성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격증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부가세가 그럼 왜 뜬금없이 갑자기 세법 중에 부가세가 먼저 튀어나오냐? 여러분이 세법 많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많잖아요. 많은 것 중에 실무 가면요.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 기업 실무 업무를 안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나랑 익숙하지 않은데 차라리 소득세가 더 익숙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업 실무를 해보시면요.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세법, 가장 먼저 필요한 세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료기준 및 취업인데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모이시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일반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 다 받으셔가지고 국비로 훈련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만큼 요구하는 게 있겠죠. 이 효과적으로 훈련 기관한테는 훈련 기간 기준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훈련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럼 훈련생들한테는요, 요구하는 게 별게 없어요. 훈련 잘 받아서 취업 잘 하시고 이직 잘 하시고 업무에 잘 활용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당연히 훈련을 열심히 끝까지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구직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6개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되는 취업처에 취업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구사항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연하겠죠. 이거 다 누가 낸 돈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료 떼간 거 있죠? 거기서 다 재원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해보지. 이러면 다른 지금 내가 들어서 회계, 세법, 세무 이쪽에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뭐 시험 삼아서 해보고 안 되면 말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면 다른 분들이 지금 애타게 지금 대기가 많아요. 저희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료를 끝까지 해주실 분에 한해서만 꼭 수업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 오리엔테이션 듣고 취소할게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른 분들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양보하세요.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수업을 개강을 한 이후에 듣기로 했으면요. 끝까지 무조건 완주를 해주셔야지 돼요. 이건 저랑 약속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확실히 약속드려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거예요. 제가. 진짜 막 마스크 쓰고 요즘 막 숨 넘어갈 정도로 강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면 오고 늦잠 잤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괴롭힐 거예요. 저를 여러분하고 스타트하는 순간부터는요. 안 나오면 저는 전화하고요. 찾아갈 거예요. 진짜요, 진짜. 찾아가는 건 농담이고 전화는 계속하고 여러분들 관리를 해야 돼요. 제 의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래봤자 2달이에요. 그래봤자 2달. 여러분 2달도 수업을 못 나오시고 한 달도 수업을 다 완주를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거 아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면 또 다 저 자식 뭐야 그럴 거 아니야. 한 달도 수업을 내가 완주를 못한다. 2달도 수업을 완주를 못한다.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해잖아요. 지금 1월이잖아요. 그쵸? 1월부터 안 되면 안 되죠. 그쵸?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끝까지 완주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만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대부분 그래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될까 말까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제 말 듣고 끝까지 완주를 하니까 그래도 뭐가 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시작했으면 저를 믿고 끝까지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딱 수업 2달간 1달간 내에서는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꼭 해주셔야지 되고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새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렇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러면은 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준이 있어요. 나라가 정한 수료 기준이 있는데 출결입니다. 출결 요건 80% 이상 참여를 했을 때 수료 기준이 완성이 돼요.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요. 이거 여러분 출결 HRD 프로그램 다 어플 까셨어요? 그거를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됐고 5분 남았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까셔야 돼요. 개강일 전까지. 그리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하시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오셔서 핸드폰에서 저기 게시판 옆에 동그란 거 있죠? 저 350은 그 앞에 오른쪽 화이트보드에 아마 이렇게 동그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비콘이라고 저기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실에 입실하셔서 출결, 입실 누르면요. 그게 입실로 찍히고요. 가실 때 퇴실 누르시면 퇴실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부정 출결 이런 거 핸드폰 맡겨고 갈게요. 누구한테 뭐 부탁할게. 이런 거 절대 원천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출석부를 부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거 입실 누르는 걸 까먹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결석이에요. 그날. 퇴실하는 걸 까먹었다. 입실만 누르고 퇴실 까먹었다. 결석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 하에 비콘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원에서 그걸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일절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고요. 80%예요. 그러니까 20%는
결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라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의 결석 가능은요 절대 다 쓰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라가 정한 기준이고 제가 정한 기준은 99%예요. 100%예요. 100%. 정말 몸이 아파서 아니고서는 그리고 뭐 가끔 뭐 제사가 있어요. 뭐 그런 정말 불가피한 일 아니고서는 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수업을 다 못 한 번, 두 번 초반에 빠지잖아요. 특히 아까 제가 초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빠지시잖아요. 점점 힘들어져요. 정말이에요. 힘들어져요. 처음에 빠지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힘드니까 점점 계속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2달만 버티세요. 아니면 정말 그게 힘들면 1달만 버티세요. 전출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안 나오시면요 힘들어요. 정말 기초잖아. 그렇죠? 이거는 다 쓰실 생각하지 마세요. 20% 전출이 목표예요. 전출이 목표. 그 다음에 거기 전체 출석일수 20% 이상 결석은 재적 사유인데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것만 해당되고요. 2번, 3번은 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대리 출석 아예 안 되고요. 그쵸? 2번, 3번 동그라미 2번, 3번은 안 되고 HRD 출결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한다. 어플로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카드 있죠? 그 네이버용 카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그것도 항상 소지하고 다니세요. 핸드폰이 만약에 갑자기 어플이 안 되거나 깨지거나 비컨이 문제거나 시스템 에러가 있을 때는 카드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안 될 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니까 항상 소지하고 계시고 핸드폰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수행평가는요, 이 단원마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60점 이상 돼야지 합격을 하시는데, 역대 거의 다 대부분, 한 분도 뭐 떨어지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다 이거 가지고 수료가 안 되는 문제되는 분은 없었으니까, 그냥 그 중간중간에 내 실력을 체크한다 정도의 의미만 있으니까,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직 카드로 가지고 계신 분은요, 그 6개월 이내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취업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을 해주셔야 된다라기보다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취업 그런 거 몰라요. 원래부터 할 생각 없었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하는데 취업처 알선보다는 어느 정도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은 해요. 저희가 그런 거 상담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업에 관심 없어요. 이런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지금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오늘 뭐 속보로 나왔다면서요. 뭐 연장? 예, 연장하기로. 그쵸? 지금 현행 유지? 정확히 제가 내용을 못 봤는데 9시 이후 그것도 지금 유지될지 안 될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저희 직업훈련시설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정부에서, 이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늘 발표한 거고, 제주도 지침은 중앙정부에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18일날 연락을 했다가, 한 줄 연기한 이유는요, 그때쯤 되면 뭔가 조금, 나아지려는 약간의 어떤 그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절반이에요, 지금,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0분을 받으면요, 30분을 못 받아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서 말하는 지금 현재 말하는 거는요, 거리두기예요. 여기 19명밖에 못 들어가요. 19명. 지금 딱 이렇게. 307호 같은 경우는, 305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305에 계신 분도 수업은 307호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쪽 건너편에서 받는 겁니다. 수업은. 그쪽이 아니라, 지금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305에 계시지만, 수업은 다 307호예요. 2급이든 1급이든. 그럼 여기 19분이 앉으실 수 있는데 19분이 앉으신다는 거는 11분이 지금 지금 되신 분 11분이 지금 수업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일단 그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면 19분을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선착순대로 해가지고 뒤에 하신 분도 11분을 지금 잘라서 다음에 부탁을 드리던지, 두 번째 옵션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반을 해서, 이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옆에서
이거 뭐 교회 그 모자실 있죠? 모자실.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할렐루야 하시고 저기 또 이제 다른 방에서 이렇게 듣잖아요. 똑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얼굴은 못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방법. 그래도 듣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 얼굴은 못 보지만 목소리와 얼굴 화면으로 보시면서 할 수 있는데 잠깐 여기 설문을 해볼게요.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분반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옵션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절로 가고 어떤 분은 일로 가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절반씩 섞어서 하느냐 아니면 선착순으로 돼가지고 뒤에 한분 하냐 그거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되지만 분반도 뭐 어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분반을 해도 뭐 들으려면 뭐 크게 사실 그거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19분 잘라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잠깐만 이쪽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들으셨죠? 분반을 해서라도 분반을 어떻게 누구로 할 거냐 그런 문제는 좀 세부적인 게 있지만 분반이 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태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나는 못 듣겠다. 분반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내려왔어요? 제주도?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2주 연장? 근데 세부 그 지침이 있어요. 직업훈련 시설 옵션들 해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근데 거의 지금 현행으로 갈 것 같아요. 구정까지는. 근데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1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구정에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반 안 하고 이제 합반해가지고 30명 원래대로 이제 할 수 있고. 지금 옵션이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 전반도 그랬고요.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장비도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터도 지금 새 거로 지금 다 달았고요. 장비도 보강을 한 거예요. 장비도 다 보강해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좀 수업만 들으신다고 의지만 있으시면 듣는데 지장 없게 많이 보강을 한 거니까 최대한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알아주시고 좀 협력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약속드린 시간이 3분이나 지났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하시는 분들은 결제하셔야 되고 지금 작성하신 거는요 나가시면서 저하고 저기 그 상담쌤한테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어플은 까셔야 되고요.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재는 그날 드려요. 제가 안 가져왔네. 교재가 2개 있거든요. 부교재, 주교재 있거든요. 그냥 드려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냥 드리니까 필기구만 챙겨 오시면 돼요. 개강하는 날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